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약간 강세의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마무리는 약세로 마감합니다. 다우는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스닥은 0.5% 하락해서 마감합니다. 지금도 시간에서 0.2% 하락하죠. 어저께 미국 시장의 화두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요게 이제 키포인트였죠. 그런데 우리나라 장이 개최되고 있을 때 합의가 도출됐다, 뭐 이렇게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합의가 도출됐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히토류가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잖아요. 근데 히토류에서 히토류를 미국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거기에다 보답으로 중국 유학생의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협상 대상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 가서 유학생들 받아주는 걸로 협상을 마무리한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관세라든가, 그쵸?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게 되는데, 생뚱맞게 중국 유학생 허가를 이렇게 맞바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6개월짜리다, 또다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뭐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많이 갔겠죠. 많이 갔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 국가 대 관세에 막교한 이슈가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뭐 연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선진국 형식으로 공급될 거다, 뭐 이렇게 발언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마 그래서 시장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는 카드가, 이 무게가 다르잖아요. 이 무게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히토류는 완전 강력한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서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전 세계 90% 차이기 때문에 히토류를 제공 안 하면 미국 제품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받거든요. 대체 히토류의 대체 원재료가 생기지 않나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어저께 스콧 벤센트가 그 미 재무장관이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를 가서요, 이런 얘기합니다. 상호간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 EU 같은 나라들 뭐 소유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관세 유예가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관세가 또 다시 시간을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을 또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시장에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이거는 또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그 스콧 벤센트의 관세 정책이 더 유예가 돼서 시간을 끌고 가는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약간 흔드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란과의 핵협상도 지금 결렬돼가지고 이라크의 뭐 대사관 뭐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살짝 부각되는 뭐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미국 시장을 이끌어준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에 2.3%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2.4%가 나와서 예상치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재고가 아직 여유가 많이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3개월짜리 재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 6개월짜리 재고를 가지고 있는 1년짜리 재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 하면 3개월짜리는 끝나고 6개월짜리가 지금 일부 많을 거고 1년짜리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재고 선적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못 미쳤다,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강화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상치보다 약한 강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준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은 뜨뜻미지근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슈 속에 있었다. 차라리 스콧 벤센트의 발언만 없었어도 오히려 미국 장 올랐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스콧 벤센트가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미 상원에서도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가의 거물인 신채권왕인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 정부의 부채 부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자 비용 감내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다가오고 있다. 이제 약간 시장을 겁을 주는 그런 발언인데, 사실은 미국 그 채무가 많긴 하죠.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이거를 다 이자를 새롭게 국채 발행해서 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문제가 되는 건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이 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의 우려, 이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장이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뭐 언젠가는 뭐 다가오는 시간, 뭐 기간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위협이 될지, 시장의 위협이 될지, 요건 한번 그 당시에 따져봐야 될 거다. 근데 분명한 것은 미 정부가 계속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국채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트럼프지만 만만치 않을 거다. 결국 미국 경제를 트럼프가 조금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0.5%, 다우산업은 보합권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뭐 다우는 그냥 횡보죠. 어저께 장중에 좀 올랐었어요. 0.58%. 그런데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0.4%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0.8% 갔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항상 관세 얘기만 나오면 시장 못 간다고 했죠. 관세 얘기만 나오면. 그러니까 관세 해결 기미를 보이면 좀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막 계속 흔들린다. 근데 스콧 벤센트가 벌써 밑밥 가는 거죠. 7월 4일까지 유예를 해놨는데 벌써 밑밥 간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시장 하락하지 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시간 유예해 줄 거니까 관세를 해서 주가 빼지 마. 뭐 이런 걸 미리 알려주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해결돼야 될 게 바로 해결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상황일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요즘 제가 테슬라에 관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장중 얼마까지 올랐었냐면 2.8% 올라서 지난번 14%를 회복하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 미국 트럼프가 같이 대통령을 만들어간 그 정권을 획득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이제 둘이 쪼개지게 되면 시장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계속 그 자기가 너무 나아갔다는 식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권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이권이 서로 안 맞으면 문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의 모습, 트럼프와 이 테슬라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원달러가 이틀 연속으로 올랐는데 올랐습니다. 그저께는 0.78% 1367원에 끝났고요. 어제는 1375원에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1362원에서 무려 13원이나 올라온 거예요. 근데도 주가는 아주 강했습니다. 요 근래 전체 추세를 보면 환율 하락의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죠. 근데 환율이 지금 여기에서 1368원입니다. 어제 거래로 얼마면 7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는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환율이 우리나라는 수출 문제로 인해서 더 내려가는 걸 부담이 되지만, 그래서 환율이 올라도 주가가 큰 영향을 못 미치지만,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은 주가는 오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환율이 내려왔는데 주가가 오르면, 그쵸? 환율은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환율에 따른 주가의 상승은 계속 진행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할 거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오늘 이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에서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물론 오늘 우리나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옵션 만기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수익권을 유지하거나 더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한, 아니면 수익을 더 강하게 하는 뭐 이런 변동성 장세,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동성 장세, 큰 장세를 다시 생각해 보지만, 또 그동안 손해봤던 누군가는 더 못 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를 보면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는
그저께 2,900을 바로 간다. 그저께 간다. 그랬는데 그날 못 갔어요. 근데 어저께 2,900을 갔거든요. 회원들은 아마 이제 그걸 인정하실 건데 3년 6개월 만에 2,900을 넘어섰어요. 국내장이 3년 6개월 만에. 그렇죠. 그래서 3,200 시장에서 3,240을 제시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6거래 만에 4조 순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배당으로 생활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리관세 추진 이것도 되겠죠. 왜냐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됩니다. 그래서 분리관세 추진 이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배당으로 생활비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생활비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심리적인 부분이니까요. 나쁘지 않은 생각이죠.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어떤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뭐 미국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뭐 약세 출발도 결국 강세 마감하는 흐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